그러면 아 이러면 저렇겠지 저러면 이렇지 딱 알죠. 빠꿈인데.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교는 이종호 TV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학교론 강연을 이종호입니다. 이상곤 공법 권위공법 TV 채널을 운영하는 이상곤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상곤 쌤을 모시고 이 매입 임대 제도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주택 사업자, 주임사라고 하기도 주택 사업자인데 건설 임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공공지원 민간, 직접 임대하는 거, 장기 일반 임대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일반 민간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제도가 이제 지금 폐지된다는 얘기,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택 안정책으로 내놓은 이번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 매입 임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이게 이제 94년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인상 제한이라든가 뭐 임대 의무 기간 등의 공적금을 지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종부세 합산가세를 배제한다든가 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졌던 게 제도였었고요. 원래의 목적은 이제 임대소득을 양성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도입했던 것 같은데 약간 핀트가 안 맞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장려를 했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려를 갖다가 실제로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토교통부장 당시 2017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 다 드리니까 그렇죠. 다주택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 하나 많아 이러면서. 장려를 상당히 많이 했던 정책인데 갑자기 작년 이제 7월 10일 날 이 단기 임대제도 4년이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고 아파트를 이제 임대하는 제도 8년짜리 제도가 폐지이 되고 10년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거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2021년 6월 달에 들면서 27년 만에 우리 매입 임대 또는 등록 임대를 아예 이제 건설 임대를 유지하지만 매입 임대를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정부 말을 믿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멘붕이지 않나요? 황당하죠, 완전히. 일단 정부 입장, 이걸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 어떤 측면일까요? 일단 다주택자들의 이제 특혜 논란에서 이제 세금 이제 회피 수단으로 변절된다, 물량의 잔금을 부추긴다, 너무 과도한 혜택을 그렇지, 준다. 왜곡된다, 국민들 반감이 있다. 이래서 이제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폐지 쪽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 건 좀 불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뭐 매물이 상업자들이 시장 내놓지 않아 집값은 올라가고 매물 잔금이 심화되니까 집값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어지겠죠. 아무래도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그 임대차 3법 중에 2개 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월세 상한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고 5%.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계약갱지 청구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렇죠. 2+에서 4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제도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고 4년짜리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급 부족을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양날의 검같이 이제 맞아요. 폐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일반 그 어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폐지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사실은 뭐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뉴스 보니까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 폐지를 반대하는 임대 등록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인가요? 아무래도 뭐 신뢰성 문제겠죠. 정책의 그렇죠. 신뢰성.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만 해도 권장을 했잖아요. 적극 공장. 그렇죠. 근데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서 뭐 아니다 뭐다 뭐 하면 좋겠다 이제 아니라고 말하면은 뭐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걸 폐지해버리게 되면 민간 임대 부분에 이제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분이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비아파트가 77%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라든지 그렇죠.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경우가 77%인데 그 공급을 누가 메울 거냐?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요즘에 저희 동네에 보면요. 저희 동네 보면 그런 어떤 뭐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런 촌들이 한 두세 개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허물어서
오피스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업무 시설로 주택이 바뀌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준주택 쪽으로. 예, 준주택 쪽으로. 그러니까 준주택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는 혜택이 없어지면 그렇지. 굳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그렇지. 혜택을 안 보면 할 필요가 없는 할 거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빈트가 안 맞았던 그런 게 정부는 공급 부족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공급이 더 부족이 그렇죠. 심화되는 그렇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지. 예,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 월세 받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생활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염려도 드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뭐 단기적인 현상일 거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전환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런 어떤 주택들이 전환이 이루어져 버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또 기존에 있는 가격들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장기적으로는 그럴 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많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지금 4년 전만 해도 권장하고 장려했던 정책이 이렇게 한 정권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거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맞아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나 중요한 유지는 신뢰라고 봐요. 그렇죠. 안정성. 신뢰를 잃으면 안정을 잃는 거고, 안정을 잃으면 이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예, 시장 혼란이. 그러니까 이 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것 자체 한 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든지 종부세 올라가는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거다. 그게 버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서 안 나오는 거고, 정권이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또 바뀔 거다. 선거철이 되면 또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제가 좀 흥분했는데 뒤집으면 아마 사람들이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양치기 그런데 정부가 되죠.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드리면, 전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이제 5년 단임제가 한 문제라고 봐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처럼 4년 연임으로 간다면 8년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이 이번 정부에 안 끝날 거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야, 뭐 1년 남았대? 6개월 남았대? 뭐 되겠니? 안 되겠지? 이러면서 신뢰를 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정권 창출을 계속 이제 그쵸.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또 보완되는 정책을 해야 할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단임제다 보니까. 네. 이 개헌도 그러니까 필요해 보여요. 말로만 하지 말고 누가 좀 강단 센 분이 통대를 메고 개헌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4년 연임이라든가 뭐라든가 해가지고 바꿔야지 뭐가 이게 정책이 되지. 이게 다른 정부 들어온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임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 임대는 계속 유지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입 임대 제도가 폐지 쪽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 좀, 눈치 보는 거죠. 시장에 혼란이 좀 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달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책의 신뢰성이다. 뭐 그런 결론을. 뭔가 좀 중간적인 단계에서 좀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무조건 저도 그래요. 무조건 폐지. 우리 저 아는 제 친척이나 지인분들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어떻게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중간 찬성과 반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중간 단계의 어떤 편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자꾸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고 기득권을 보호가 안 되는 정책이면 그렇죠.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100% 맞는 건 없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뭐를 만들어내야 되고, 뭐 특정 층만 이득 본다든가, 특정 층만 손해 본다든가, 이렇지 않게 평등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었다면 혜택을 약간 줄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너무 것 같아요. 극단이야. 네, 극단인 것 같아요. 너무 극단이야. 어떻게 다 폐지할 건 뭐 있냐고, 이게.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그 건설인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법인 등이 하는 거지. 그거는 유지한다고 어쩌면 어느 정도야. 대기업들만 도와주고 일반 국민을 안 도와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뭐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네.
근데 이 당사자들은 지금 되게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뭐 우리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 매입 임대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2021년 6월 달부터 진행되는 전월세 신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 어떤 취지로 시행했었냐면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 뭐 선수끼리 하는 얘기로 이게 과세 자료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세 자료가 확보가 됐는데 그걸 갖다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앞뒤가 안 맞아. 가리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아무리 뭐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제 연령대별로 5, 60대 되신 분들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보면 이러면 저렇겠지, 저러면 이렇지. 딱 알죠. 빠꿈인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요, 구독, 절차가 상당히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직 구독 누르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끊기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너무 좋았다고 보니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다고 우리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